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 워피트 창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때도 이런 장세가 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4천만 원 이제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슬슬 상승 초입장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소송에 대한 아직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기대를 주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캐시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저는 오늘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DCA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리플 10만원어치에서 652원에 좀 담았네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만, 또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니 항상 또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반감기가 한 42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짓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가격일지, 전 개인적으로 100달러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이비 도지 매주 저는 수요일마다 에어드롭을 받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2천만 개 정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어떤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일 이렇게 업비트 창이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코인 ETF 상장 호재 나오면서 비트코인 점유율 다시 50%로 도미넌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미넌스가 지금 51%가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출시 기대감에 시장은 들썩, 투심은 탐욕. 아무래도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때 감시 공유 계약까지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려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들썩거리고 투심이 탐욕으로 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인될 확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도 탐욕 지수가 꽤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블랙록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발키리라든지, 그리고 세계 6대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역시나 신청 대열에 합류했고요. 그 위에도 위즈덤 트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등판하나라는 그런 소문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제도권 수용에 계속적으로 조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게 되면 독일 최대 은행이죠. 도이체방크, 도이치뱅크라고 하는 이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암호자산을 비트코인 또는 뭐 이더리움, 어떤 리플 이런 암호자산들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처럼 이제 암호자산을 맡겼을 때 이자를 주는 그런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가상자산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독일의 규제 당국에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한테 맡기면 어느 정도 이자를 줄게, 지금 이 신청을 독일 규제 당국이 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뭐 금융위원회에 그 부분을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디어를 통해 점점 제도권 수용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최대 은행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곧 세계적인 은행들이 다 수탁 서비스 공식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그리고 좀 넘어가서는 3분기 내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무조건적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스토리가 잘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승장 초입이지만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DCA 진행을 해주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되는지 지켜보고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결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이슈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현물 ETF 승인이 가는 과정에서 리플의 소송이 나와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의 종전선언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장의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뷰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선택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화 시스템 청사진 제시했다. 핵심은 바로 토큰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이제 곧 자산의 토큰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산 쪼개기죠. STO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면서 블랙록도 말을 했는데, 이제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미래통화 금융시스템의 요건으로 토큰화를 1순위로 뽑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랙록과 세계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 BIS가 얘기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판은 다 깔아놨다라는 거고, 이제 곧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제도권 수용으로 이동할 것이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EDXM이 드디어 발표를 했네요. 시타델과 피델리티, 찰스 수압이 지원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EDXM이 출시했습니다. 원래는 23년도 1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FTX 사건에 좀 여파가 남아 있으면서 조금은 연장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6월 말이 돼서야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타델 시큐리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찰스 수압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받은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EDXM이 20일 서비스 개시 발표와 함께 업계에 공식 진출했다. EDXM은 이제 또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켓이죠. 월가에서 만든 하나의 거래소고, 이제 곧 정말 제도권 수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뭐가 남았죠? 나스닥이라든지, 그쵸? 아브라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수탁 서비스가 또 곧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체드 스타인 그래버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API 나오고 있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플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나 리플과 스위프트가 같이 보여지면서 리플의 어떤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홈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IBIS는 우리가 리플 홈페이지에서 봤던 고객 사례 연구에서 나왔던 다양한 세계 국제 결제 어떤 지불 시스템이라든지 지불 은행,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리플렛을 정의하면서 리플과 스위프트가 함께 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도식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이란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돈, 이 가치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경 간 지불의 마찰을 제거하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모든 상대방 연결을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API, 규칙 및 기능 표준에 의해 관리되는 글로벌 은행 및 결제 제공업체의 네트워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렛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미 그 판을 다 깔아놨다라고 ISO 2002에 곁들여서 스위프트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자주 언급드렸었던 이 에드워드 파리나 이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트위터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도 되게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헬로 하면서 How's it going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인사를 좀 나눴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한 대화를 좀 보게 되면, 그래서 나한테 말해달라. 어떤 토큰과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너가 홀딩하고 있느냐, 숏텀과 롱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BTC, ETH, XRP, ADA, 라이트, 도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숏텀은 안 보고 롱텀만 본다고 말을 했더니 롱텀 is good strategy, 역시나 롱텀은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지금 약세장에 있어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당신을 가르치도록 설득할 수는 없지만 너가 나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뭐 플랫폼을 하나 운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본인이 숏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소개해 줬다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절을 했고, 예, 에드워드 파리나 님도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줬지만 좀 거절한 것처럼 우리가 숏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몇 퍼센트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시간의 레버리지를 당겨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IBIS, 이 IBIS에서 또 이제 IBM 클라우드와 같이 또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을 중심으로 어떤 은행과 어떤 금권 세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IBM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R3 세계 최대의 컨소시엄과 연관되면서 또 하나 오늘 언급드렸던 도이치뱅크까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은 판을 다 깔아놨고 제도권 수용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속 모아가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계속 DCA를 진행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모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상승장, 이 좋은 상승장에 있어서 어떻게 이 자산들을 끌고 갈 것이냐, 언제 매도를 본인이 기준에 맞게 할 것이냐가 또 되게 굉장히 또 중요한 서브젝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행복한 순간을 맞기 전까지 우리는 좀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모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